인터신문 경추포커스 김종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정월 대보름인데요. 혹시 불엄 깨기 하셨나요? 저는 오늘 뭐 다른 일 때문에 그건 못했고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뭐 호두랑 땅콩 아. 함께 먹고 했었는데. 예. 오늘 저는 오늘 경주에 모처럼 눈이 와가지고 눈 사진 좀 찍으러 간다고 산으로 다닌다고. 예. 그렇죠. 포항에도 진짜 눈이 많이 왔었는데. 산에서 컵라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열리지 않지 않을까도 걱정도 했었는데 경주에서 행사가 열리죠. 예, 날씨는 포근하고 또 뭐 오전에 눈은 내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내리지 않으니까요. 오늘 네. 아시다시피 정월 대보름이 우리나라 전통 명절이기도 하고 또 한 해 첫 보름날이 있다니까요. 네. 예전에는 설날보다 더 성대하게 지내기도 했던 명절이라고도 그렇게 지내지기도 합니다. 오늘 경주에서는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을 비롯해서 한 10군데 정도에서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라든가 달집 태우기 이런 행사들 열리고 있고요. 특히 대표적인 행사라고 보면 아무래도 양동 세계유산인 양동마을에서 열린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양동마을 운영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지신밟기라든가 풍물놀이 또 달집 태우기 이런 행사들이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네. 또 경주시에서는 이 서천둔치 일원에서 정월 대보름 축제라는 이름으로 경주문화축제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월 대보름 축제가 오후 3시에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또 안강읍에서도 한마음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오늘 오후 3시부터 그 안강지역 안맥회라는 단체가 주관을 해서 한마음 축제라는 이름으로 그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속놀이 체험이라든가 소원 성취 기원제 달집 태우기 이런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요. 뿐만 아니고 경주의 간포, 건천, 외동읍 이렇게 3개 읍하고 양남면, 내남면, 천북면, 보덕동 이렇게 총 한 8개 읍면동에서도 그 안강읍을 제외하고 무려 7개 읍면동이 더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곳에서는 6시, 어떤 곳에서 천북 같은 경우는 오후 5시 반부터, 또 내남 같은 경우는 오후 4시부터 내남면 체육회, 또 천북면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청년회 이렇게 다양한 그 지역 내의 그 청년단체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등등이 주관을 해서 오늘 하루 그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열립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정월 대보름 행사의 가장 큰 대표 행사가 달집 태우기 행사일 텐데, 오늘은 그 포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새벽에 우리 경주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오후 새벽 4시부터 눈이 내리다가 오전 무렵에 일단 눈은 멈췄는데 평균 적설량이 경시에 따르면 1.9cm, 산내 지역은 최대 3.1cm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축축한 날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재 위험성도 크게 줄어서 달집 태우기 하는데도 예전보다는 좀 화재 위험에 대한 그런 걱정은 덜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월 대보름 관련 행사 소식 살펴봤고요. 또 다음 소식은 2025 에이펙 범시도민 지원 협의회가 이제 출범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행사 시기가 다가오니까요. 경북도 차원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난 7일 날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범시도민 지원협의회가 출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왔고 도의원, 시의원, 또 사회단체 대표 이렇게 참석을 해서 성공 개최에 대한 결의문 낭독이라든가 기념 퍼포먼스, 주제 영상 이렇게 상영을 하면서 성대하게 범시도민 지원협의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네. 협의회는 그럼 어떤 단체나 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아무래도 그 에이펙 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니까요. 그 주축은 경주 시민들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 시민들을 중심으로 도내의 그 유관 단체라든가 유관 기관, 또 종교계, 학계, 경제계 이렇게 각계각층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 이 이름은 2025 에이펙 범시도민 지원협의회인데, 이 협의회 회장에는 전 경주 YMCA 이사장 박몽용 씨, 그리고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추대를 했고, 이 협의회는 회장단, 또 사무국, 시도민협력단, 운영단, 시민홍보단, 청년홍보지원단, 시민자원봉사단,
에이펙 시민대학 이렇게 총 8개 조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좀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자원봉사단일 텐데, 이 시민자원봉사단은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지원, 선진관광, 교통안전, 환경정비 이렇게 4개의 분과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되도록 이렇게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경주 시민들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이 모여서 구성이 됐는데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뭐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이라든가 선진 관광문화 정착이라든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또 에이펙과 지역 문화산업 홍보, 소통과 협력의 장 마련 이런 것들을 핵심 목표로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향후 그 협의회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이 범시도민적인 참여 의지 결집이라든가 또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또 친절, 미소, 청계를 모티브로 한 선진문화 시민운동을 추진해서 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뒷받침한다 이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주 에이펙 지원을 언급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이제 이 탄핵 정부 속에서 여유를 찾는가 봅니다. 지난 7일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 모두 발언 통해서 국회 차원의 경주 에이펙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경주 에이펙 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 10월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정상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회복력이라든가 그리고 굳건한 경제 정치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된다고도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작년에 여야가 모처럼 합심해서 이 경주 에이펙 지원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점들을 상기시키면서 이 경주 에이펙 지원법이 뇌실화되고 또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국힘을 향해서 딴지 걸지 말고 참여해 달라 이렇게 또 당부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현재 여야가 말 그대로 극한 대치 상황인데 이 사실 에이펙 지원 특별법은 우리 경주 지역 국회의원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또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이렇게 통과가 된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됐는데 모처럼 야당 대표가 참 에이펙 지원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좀 국민의힘에서 좀 받으면 좋을 텐데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경주시가 커피 찌꺼기 재활용 이걸 또 추진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내에 이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이 되는 이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서 퇴비로 재활용하자 이런 사업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 폐기물 발생량도 줄일 수 있고 또 이 커피 전문점 업주들의 폐기물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데요.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경주 지역 내에 커피 전문점이 71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가 연간 약 568톤인데 이걸 날짜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1.55톤 되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커피 찌꺼기 양이 톤수로 이렇게 하니까 상상이 되지 않는 양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1.55톤 하루에.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커피 찌꺼기는 이 생활 폐기물로 처리를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 커피 찌꺼기는 음식물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생활 폐기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소각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활용 사업을 하면 이렇게 연간 발생량이 한 568톤인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한 200톤 이상을 수거를 하고 이 수거를 통해서 재활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커피 전문점 중에서 경주시에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 참여 대상 업체는
읍면 동지역은 일단 제외를 하고 경주시의 동지역에 있는 이제 수거하는데 어떤 시간 문제나 비용 문제 때문에 일단 동지역부터 출발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참여 대상 업체가 동지역 커피 전문점이고 앞으로 이제 좀 연중 상시 모집을 통해서 이 참여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선정된 업체에는 그 재활용 업체 측에서 전용 수거함을 제공을 하고 그 주 1, 2회 무상 방문해서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커피 찌꺼기 수거 및 재활용 처리는 이 지정된 폐기물 수거 업체하고 이 퇴비 생산 업체가 담당을 하고 다음 달부터 일단 연말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재활용해서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거 업체하고 생산 업체가 직접 이렇게 경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커피 찌꺼기 재활용 추진 소식이었고요. 경주시가 올해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구입 비용을 또 지원한다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173억 예산 들여서 전기 자동차 1175대, 수소 자동차 65대 이렇게 구매 비용을 지원을 하는데, 전기 자동차는 상반기에 821대, 하반기에 354대 이렇게 나눠 진행을 하고, 상반기 접수는 이날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예산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이 한 대당 보조금 지원액은 그 자동차의 성능이나 차량 배기량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승용차는 최저 313만 원에서 1210만 원, 화물차는 최저 271만 원에서 2435만 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최저 1262만 원에서 1억 1276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대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또 전기 택시, 다자녀 가구, 차상위 이하, 농업인 등의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또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수소 자동차 보급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하는데 3월 초에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보조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관 이런 분들이 대상이고, 네. 지원 대상자는 출고 등록 순으로 선정을 하고요. 이게 이제 신청은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하고 신청서 작성한 다음에 자동차 제작 업체나 수입 업체가 그 보조금을 접수를 하면 이제 이 차등 접수 순으로 그 시간 순을 두고 이렇게 이제 신청 지원되는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또는 경주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서 자세히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구매 예정인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 소식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